유럽에서 카이가 보여주는 모습에 많은 강대국들이 적지 않게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려가 실제가 되어가고 있으며 바로 그것이 유럽 앞마당에 펼쳐지자 걱정이 앞서는 상황인데요. 현재 폴란드에 FA50을 납품한 카이는 또 하나의 행동을 전격 개시하면서 관련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FA50 이후 카이는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왜 그것이 치명적인지 봐야 하는데,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벌어지는 일을 살펴보면 더욱 이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진다고 합니다. 우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미국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최근 카이가 미국 관련 벌인 회의가 매우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많은 방산업체들의 비웃음을 샀을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고등훈련기 T-50을 개발했더라도 그것은 곧 종료될 프로그램이라고도 예상했습니다. 많은 공군, 비행 제작 방산업체들은 이미 전투기 개발을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었기 때문이며, 이에 한국이 끼어들 틈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어느 면에서 당연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는 일찌감치 T-50 고등훈련기의 성공을 매우 인상 깊게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어떻게든 해내는 힘이 있다고 판단하며 가능성을 크게 본 것입니다. 결국 그러던 한국이 금주 미국의 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 약 600대 납품을 위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해군과 공군은 수년 내로 고등훈련기 UJTS와 전술훈련기를 337대에서 596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군 UJTS 도입 사업에는 T-50 계열 항공기와 보잉 사브 컨소시엄으로 개발되는 기종인 T-7A와 치열한 이입하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수주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상황이죠. 물론 미국 업체인 보잉이 있기 때문에 수주를 현재 확신할 수 없는 국면이긴 합니다만, 한국이 단독으로 미국 컨소시엄과 경쟁하는 모습은 주변국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방산 최강 국가인 미국에 고등훈련기를 납품한다는 발상 자체를 하기 어려운 까닭이기도 합니다. 만약 한국이 T-50을 미국에 수출한다면 25조에서 44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생기며 7만에서 1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므로 한국에는 또 하나의 방산 잭팟이 터지는 셈입니다. 게다가 더욱 고무적인 것은 예전 같으면 이런 방산 잭팟이 어쩌다 터지는 하나의 이벤트였겠지만,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다양한 오퍼가 등장해 그중 하나의 빅오퍼를 소화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FA50은 한미 공동개발의 의미가 들어갔고 F-16을 연결할 훌륭한 보조 자원으로 활용되는 데다가 운용이나 가성비 성능을 따져봤을 때 앞으로 미국에 납품할 가능성이 더욱 높게 예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대상이 미국이기 때문에 만약 대량으로 고등훈련기를 미국에 수출하는 순간에는 이제 그야말로 카이의 목표인 전세계 1000대 수출을 달성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F-16 이상급을 운용하기 원하는 상황에 FA-50은 그야말로 최적의 대체 옵션이 되는 모양새이죠. 또한 FA-50이 F-16을 제끼고 사실상 대세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 전쟁 이후에 각국은 안보 예산을 어쩔 수 없이 크게 할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체가 FA-50이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실제 한국의 FA-50을 수입해 잘 활용하고 있는 필리핀은 IS를 소탕하는 데 활용하기도 했으며, 중국의 선박 220척을 몰아내는데 FA-50을 전격 활용하며 추가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과 필리핀의 연합 공군 합동훈련에서 FA-50은 최강 미국 F-22 랩터와도 합을 맞췄습니다. 이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 벌인 훈련으로 미국의 최강 기체와 필리핀의 상시 운용 FA-50이 연합한 작전입니다. 미 공군에서는 FA-50의 정밀 타격 능력과 F-22의 공중 장악 능력을 통한 다양한 작전 임무를 수행했다며 남중국해에서 유사시 있을 만한 상황을 가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을 도모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FA-50의 위상이 올라왔으며 미국에서도 꾸준히 중진국 내외 국가들과 작전을 지향하고 있죠. 사실상 FA-50의 전세계 보편, 보급화 바로 직전의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F-16에 대해서 의심은 없지만 FA-50에 대한 비판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내부에서조차 검증이 안 된 FA-50을 수입한다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폴란드 방산 매체 등에서는 한국의 FA-50의 비행거리가 짧다는 지적을 했으며, 또한 무장이 F-16에 비해서 훨씬 빈약할 수 있다는
흔히 알려진 단점을 들며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말레이시아와 같은 방산 중진국에서도 인도나 이탈리아 훈련기와 비교를 당하기도 했죠. 그러나 결국 FA-50은 공중급유기로 항속거리의 단점을 보완하는 등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으며 폴란드의 경우 결국 F-16을 도입하고 운용하는 데는 최소한 3배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고 F-35의 경우에는 30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계산 아래 FA-50이 가장 유리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게다가 당장 러시아가 국경을 넘어 폭격을 하고 있는데 폴란드가 곧장 받을 수 있는 것은 FA-50뿐이며 실제 이번 달 공수된 FA-50에서 폴란드 공군은 매우 만족감을 나타낸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주 폴란드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이제 한국의 전략이 다음 단계로 갔다는 건데요. FA-50이 단순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뛰어넘어 장악을 시작하는 단계에 접어든 정황이 나왔습니다. 실제 금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경공격기 FA-50 48대를 수출할 폴란드의 공군기지에 고객 지원을 위한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카이는 19일 현지 시간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에서 이상지의 CS 센터장 르샤르드 고르치사 민스크 공군기지 부단장을 비롯한 폴란드 공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지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는데요. 폴란드 기지사무소는 튀르키예, 필리핀, 인도네시아, 페루, 태국 등에 이어 카이의 6번째 해외 사무소입니다. 민스크 기지 사무소는 수도 바르샤바에 있는 카이 현지 사무소와 소통하며 폴란드로 납품될 FA-50 48대의 고객 기술 지원 업무를 전담합니다. 카이는 공군기지에 상주하며 24시간 밀착 정밀 지원이 가능해져 향후 폴란드 공군의 전력 증강과 가동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민스크 기지 사무소는 첫 업무로 최근 폴란드에 도착한 FA-50GF 1, 2호기의 폴란드 공군 인도 업무를 지원하죠. 그런데 이러한 폴란드 공군기지 사무소가 오픈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폴란드 해외 사무소는 바로 유럽을 겨냥한 허브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단순히 영업을 떠나서 한국의 주특기인 패키지가 주변국을 더욱 좌절시키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판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비는 물론 교육 등 그 사후 조치가 크게 차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FCAS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단독으로 정부와 합세하여 파죽지세로 유럽에 사무소를 개설해 밀고 나가는 반면에 에어버스와 다소의 이권 다툼으로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는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내버려 두고 라팔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와중에 사업에 참여한 스페인은 이 사업을 비관적으로 보고 KF-21 도입에 폭탄 선언도 했습니다. 그들은 FA-50을 수입하고 서유럽에 판매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KF-21도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140조 원가량이나 투입되는 유럽 최대의 방산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차세대 기체가 나오더라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할 나라가 있겠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F-35를 도입하는 나라들과 비슷한 고민으로 운용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의 6세대 기체가 나오면 미국의 F-35처럼 거의 부르는 대로 돈을 줘야 한다는 건데요. 미국의 대외 군사 판매 제도인 FMS는 그 내역을 상대 국가는 거의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일본이 이에 불만을 가지고 한국 측에 미국에 공동 대응을 하자고 제안했을 정도입니다. F-35를 가장 많이 도입한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은 FMS에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개념을 떠나서 아예 이제 사무소를 개설하고 정비소까지 현장에 나간 셈입니다. 카이는 폴란드를 유럽의 전투기 납품 허브로 설정 후 앞으로 정비 기지창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KF-21 차세대 블록이 폴란드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교두보 역할로 쓸 수 있습니다. 정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국에 오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미국과 유럽 등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실제 한국의 빠른 서비스는 배송뿐만이 아니라 방산 판매 후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이는 비싸게 방산을 구매한 것 이상으로 정비나 관리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국가들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카이가 대상으로 하는 국가들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동남아 등지였으며 규모 면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국가들로 그만큼 시장이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럽 사무소 오픈은 이제 미국과 더불어 세계 시장의 주요 전투기로 자리 잡는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지난 6월의 파리 에어쇼 등 최근 1년 내에 열린 유럽의 에어쇼와 방산 전시회 등에서는 프랑스의 에어버스가 FA-50 서유럽 판권을 달라는 요구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버스에 굳이 FA50을 대리해서 판매할 이유는 하등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만 떼어주는 꼴이고 더 이상 많은 국가들이 에어버스 이름이 붙었다고 더 구매하는 것도 아니기에 카이는 유럽 최초의 사무소를 개설하여 이제 본격적인 세일즈, 마케팅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며 주변국들의 한국은 무기 판매와 더불어 동시에 생산과 정비까지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유럽 각국에서는 극한의 효율을 들고 나온 카이에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 이후 특히 각국은 바로 투입 가능한 효율적인 전력을 찾기에 더욱 그러한 모양새이죠. 이와 같이 FA50은 카이 폴란드 사무소를 통해서 유럽 진출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와 같이 전투기 분야에서도 한국의 방산이 이제 보편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는 국면입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